최근에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에 더해서 미분양 주택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원인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 궁금하실 텐데요.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해당 이야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거래 절벽, 거래 실종이라는 말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고 저희도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반타작이 났다, 반토막 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주택 거래가 확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급등에 있습니다. 예.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하자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어렵게 되고 그러다 거래량이 급속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나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이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7년 동안에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도 너도 나도 연끌을 해서 집을 사기도 했었죠. 이때가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급매물이 나와도 집을 사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부동산 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급매는 안 통하고 급급매도 안 통하고 급급급매 정도 돼야 팔릴까 말까 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래 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서울 지역에서 거래량 급감이 유독 심각한데 이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집값이 예. 고점 인식이라는 게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집값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비해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집을 직접 사려는 실소유자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즉,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기준점이 다른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그 효과는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규제가 사라져도 금리 수준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집값 마련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릴 만큼 내렸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금리고요. 집값이 문제라고 치자면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약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청약 시장도 한파가 불어닥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네. 있는데요.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1,604가구로 전월보다 27.1%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5년 11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수도권 미분양이 7,813가구로 한 달 만에 55.9% 증가했습니다. 예, 지금 PF 사태 터지고 있고 이게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자칫 발생한다면 건설사는 물론이고 공사에 자금을 댄 금융사도 그 중간에 신용을 공유한 곳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예. 있습니다. 연초 쌓여왔던 물량들이 연말에 대거 나올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인데요. 건설사들은 올해 새 정부가 나오면서 여러 규제를 해제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에 분양 일정을 좀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기대만큼 사라지지 않았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장 침체만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은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물량 털어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연말에 풀리는 물량은 약 6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약 4만 가구 정도 미분양 물량이 나와 있는데요. 청약 열기가 식어지는 가운데 이 6만 가구까지 더해지면은 미분양 물량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전 청약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초 예고한 약 2만 4천 가구 사전 청약 물량을 이번 시범 단지에서 제외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당 지역의 조건이 맞다면 사전 청약을 진행할 거라고도 했는데요. 당초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를 위주로 총 3만 2천 가구를 공공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발표했었는데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1분기 이후 청약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올해 안으로 2만 4,100가구가 나왔어야 하는데요. 국토부는 사전 청약은 부족한 공급을 만회하기 위해 운영했었고 시장 과열기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면서도 침체기에 본 청약이 나와도
미분양이 나오고 이런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면 시장 상황과 지역적 수요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과열기였던 지난 정부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면 지금 침체기인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사전 청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뜨거운 청약을 열풍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이 사전 청약은 애초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전 청약을 처음에 시행했던 시기와 지금의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 이거를 맞춰가는 상황은 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전 청약이 과연 얼마나 시장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냉기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